네. 이번 키워드는 전원정치입니다. 네. 전원정치 무슨 얘기인지 기사로 같이 만나보실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죠. 박지원, 문, 이재명에 대한 없다고 말을 했다. 화면의 비명계, 문은 민주당 변화와 결단을 주문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체 무슨 얘기인 건지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 그거는요. 그분 말씀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얘기를 설사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 원장 사이에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성질이 아니죠.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 뭐 대안도 없는데 왜 자꾸 뭐 복작복작하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여기에 이상민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발해. 우리가 문 전 대통령의 뭐 부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일단 이게 이런 발언을 실제 문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한다면 뭐 가이드라인으로 좀 들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 당원들 중에 흔히 말하는 친문계. 네. 지금 민주당은 뭐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절대적인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당원 구성에서도. 뭐 약간 비주류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 하나만 올려도 그분에게 쏟아지는 문자 폭탄이 뭐 엄청나다면서요. 네. 그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주류였어요. 근데 지금도 과연 그러면 그 친문이라고 얘기되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더라라는 거에 우르르 똑같이 몰려갈까? 저는 그게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어요. 박지원 전 원장의 저 얘기는 네. 본인을 위한 얘기로 저는 봤어요. 본인을 위한 얘기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자꾸 어딘가에 나올 것처럼 얘기한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좀 갑작스레 돌아섰어요. 어느 시점부터 저희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팅을 한 셈이고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한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대화 중에 네.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저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게 맞을까? 저는 아까 이상민 의원의 얘기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는 설사 사적으로 나눴어도 나와서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지금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자기의 공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저렇게 전원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한번 보십시오. 결과를 보세요. 분란만 더 촉발했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만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박지원 원장이 조금 말씀을 줄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이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경만 의원님. 근데 그러면 일단 이 말이 사실이라는 뭐 가정 전제 하에 근데 그럼 대안이 있으면 대표를 바꿔도 된다는 말인 거냐? 이게 사실 말 한마디가 갖고 올 파장이 좀 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네. 민주당의 여러 가지 내용이 깊어지는 것 이런 부분은 전직 또 당 대표였던 분으로서 또 원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정말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인물 중에 이재명 당대표만큼 한 분이 안 계시지 않느냐. 따라서 민주당 내용과 갈등 네. 이런 부분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과 화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전달 과정에서 학대 재생산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원래 저분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가 여러 가지 당내 소통 행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인적 쇄신, 당직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계시고 본인이 당 대표로서 본인의 그 책임의 무게에 맞게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훌륭한 자원과 그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당 내에 또 당 외에도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20대 선거 때 2016년 초반만 하더라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투톱 체제로 이렇게 갔고 그래서 총선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물론 당에서도 또 당 바깥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이외에 또 훌륭하신 재원도 많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당원의 지지를 받는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뿐이니 네. 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결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은 오히려 약간 분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안은 없다. 대. 당 결단해야 된다. 문 정반대 전원 논란입니다. 지금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썩이는 야당 리더십 공백이 드러났다. 박지원 전 원장은 총 단합해서 잘하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좀 당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만났습니다. 양산에 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SNS에 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같이 좀 볼까요? 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악수를 하고 있죠. 박용진 의원이 양산으로 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 문 전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하셨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화합은 뭐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와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뭔가 결단하고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 무슨 결단인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네. 서로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전원은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뭐 박지원 전 원장하고 박용진 의원의 어떤 전한 말을 보면 박용진 의원 말이 훨씬 더 진실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당 자체가 화합하고 결단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 또 박용진 의원의 말에 의하면 강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딸들에 대한 우려, 네. 또 문자 폭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 대통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아마 우리 윤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위한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정치 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있어서 닳고 달아라 빠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굉장히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어떤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면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 의해서 좀 언어를 좀 구사하는 편인데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런 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또 기사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근데 그걸 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의 유리한 그런 시각에서 이런 것들 전해서 어떻게 보면 왜곡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화합과 결단이라는 의미도 아마
뭐 결단 이거 자체도 이재명 대표를 뭐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정확하게 이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성향으로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만나서 밖에 나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근데 그래서 이런 논란 속에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여기 지금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정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복수입니다. 지금 박지원 전 원장도 뭐 박용진 의원도 뭐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전혀 하나도 없는 말을 뭐 생짜로 정말 그냥 뭐 지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메신저가 잘못인 거냐, 문 전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 것이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말은 하셨겠죠. 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뵈면서 사실은 뭐 사적인 거 뭐 양산 뭐 집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개인 일상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 특히 현재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대표와 취한 어떤 입장을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당연히 이제 하셨을 거고 그걸 결국 이제 듣는 사람의 이제 입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양박, 박지원, 박용진 이 네. 두 분의 이제 지식 양박이네요. 게임에서는 사실은 네. 박용진 의원 말에 좀 신뢰가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지원 원장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독특하신 분인데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아주 저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마치 전문 방송인처럼 많은 방송 활동을 하면서 고주할 미주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전 세계에 유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저는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총선의 어떤 공천과도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원장을 영입한 이유도 바로 좀 이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영입한 것 같은데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목적을 충실히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지금 박지원 전 원장, 박용진 의원 중에서 박용진 의원 말에 좀 더 믿음이 가는데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박용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도 했거든요.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좌표 찍기 등 증오의 언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면서 개딸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개딸 그 강성 지지층을 지금 얘기를 하죠. 이 당내 강성 지지층이 좀 이렇게 증오의 언어를 좀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좀 자제를 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 책 이 회고록을 냈었죠. 이게 지금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공식 입장을 안 냈다.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과 뭐 한 1시간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얘기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왜 입장을 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회고록 안에 뭐라고 돼 있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었는데 그때 제대로 좀 뭐 어떤 방어를 안 했다. 뭐 한번 뭐 찾아와서 수사 기록을 뭐 보여달라는 얘기도 안 했더라라는 내용이 지금 책에 사실 실렸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능한 변호인이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책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냈다라는 겁니다. 김경만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저런 언급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고 또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로 봐서 얼마나 절절한 입장인데 저 부분을 속으로 이렇게 삭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차제 우리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저러한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신 분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저러한 그 회고록을 내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 굉장히 저희가 좀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분이 또 정치를 하실 것인지 또 그런 쪽에 좀 염두에 두고 사실은 대한민국 검사였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검사였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의심마저 듭니다만은 하여튼 의구심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도 곧 정치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아까 뭐 박지원 전 원장 얘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얘기도 그렇고 공천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바야흐로 정치의 시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